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제 되게 흔들기를 하다가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다시 올라서 우리가 하락을 했던 지점을 거의 지금 되돌리는 상태로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으로 연결을 해놓은 지점이 있는데 이 구간을 어쨌든 다시 뚫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걸 뚫고 난 다음에 리테스트에 실패를 해서 이만큼 커다란 음봉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여기서 리테스트에 성공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이 전고점 라인 여기가 이제 어디냐라고 했을 때 자, 선을 그어봅시다. 이렇게 그어보면 31,000 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상황에서 알트코인까지 같이 가면 되게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강세가 계속될 수가 있고요. 지금 슬슬 어떻게 보냐면 지금 업비트를 들어가게 되면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률이 되게 높아요. 보면은 전일 대비 상승률 했을 때 멀티버스 X는 이게 오늘 상장한 코인이라서 제외를 한다고 하면 지금 딱 5위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비트코인 강세장이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제일 위에 비트코인이 있고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덜 오르거나. 그게 이제 보면은 언제쯤 일어나는 거냐 했을 때 되게 높거든요. 60%, 70%가 되면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간에 문제가 뭐냐면 얘가 그동안의 알트코인들이 강세가 이뤄질 때요. 보시면 요 구간에서 제대로 된 강세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횡보를 하면서 어쨌든 매물대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뚫리게 되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독주를 할 가능성을 여러분들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독주를 염두를 해둬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비중을 계속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계속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한 언급을 드리면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서 좀 많은 비중을 좀 둬야 된다. 없으면 일부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는데 지금 계속 최근에는 이러한 강세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알트장이 당분간에는 좀 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알트코인의 도미넌스인데 이동평균선이 이제 조금 한 8.8% 정도는 가야 지지를 반내만에 하는 그런 구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지를 받을지 안 받을지까지도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고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총이 지금 여기서 2022년 6월 13일과 그 다음에 2022년 12월 19일, 12월 26일에 대한 이 주봉 캔들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어요. 여기서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좋은데 근데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걸 추가적으로 또 한 번 저점을 갱신을 해가지고 이렇게요. 갱신을 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시총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비트코인 증가하면 보통 알트코인은 덜 오르거나 약간 떨어지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 시총 자체가 여기를 떨어지는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은데 다만 이 도미넌스의 하락 때문에 알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 때문에 요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항상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추후에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알트로 점점 분할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는 알트코인보다 덜 오른다.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 사야 된다 했고 또 실제로 알트코인의 무빙이 좋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알트코인에 매몰이 돼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아예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장세에서는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반드시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CBDC의 상황을 보더라도 갈색 고래와 보라색 고래가 든든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3만의 매물대 여기를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전고점을 넘고 뚫는다면 이 매물대가 없어지면서 쭉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중국이 유동성을 늘리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위안화가 달러의 패권을 넘는 애 만에 하면서 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거든요. 위안화가 중국 무역거래에서 달러화를 추월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 제목 헤드라인만 보면 이거 위안이 달러를 넘었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냐면, 여기 보시면 중국이 이제 대외 거래를 했을 때 위안화 결제 비중이 달러를 넘었다 이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의 위안화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균열이 나타나고 할 때, 그때 사람들이 이거 진짜 이러다가 위안화가 넘는 거 아니야? 중국 쪽 투자해봐야 되나? 미국이 무너지나? 하면서 이러한 심리들이 다른 대체자산의 가격 수요를 올려주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라는 것이 이 기대감으로 선반영이 되면서 먼저 올라주고, 그 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슈가 빵 터졌을 때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에게 유동성이 발생을 할 거고, 그 사람들에게 물량을 넘긴 다음에 나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항상 그런 식의 운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중국이 이제 부상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기대심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코인 시장이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미국이 균열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여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대감에 사고,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파는 그런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되게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는데요. 이제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슬슬 쓰기 시작했어요. 저 옛날부터 많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이 에치슨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1950년대 1월 달에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이 에치슨 라인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일어났습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네 만에하고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이 동북아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 한국에서 과연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제는 한국보다는 대만이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전에 에치스 라인에 대한 그 개념이 이제는 반도체라는 것을 통해서 4차 산업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를 가지고 뉴 에치스 라인을 그었다라는 겁니다. 2023년에. 근데 여기서 최근에 또 하나 업데이트된 게 뭐냐면, 보시면 이게 한국은 계속해서 반도체를 지어나가고 있고, 이쪽에 보면은 뭐가 있죠? 미군 기지가 용산에서 심지어 이쪽으로 평택까지 이전을 했죠. 이거는 굉장히 미국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 군사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 본토보다, 서울보다 그들에게는 반도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최근에 삼성이 추가적으로 용인에 투자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삼성이 정말 미쳤거나,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거나, 아니면 나쁘게 말하면 그런 거고, 좋게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을 어느 정도 내부의 소스를 통해서 전해드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버핏이 TSMC에 대한 지분을 엄청나게 샀다가 그걸 다 팔았죠. 거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러면서 얘가 했던 게 뭐냐면,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영원히 생존할 기업이라 그러고, 대만은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팔았지만 일본은 장기적으로 계속 생존하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파악을 할 수가 있냐면요. 이 동북아에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요즘 최근에 냉전 이후로의 전쟁 형태는 본토에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강대국의 본토에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대리전의 양상으로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와 나토 간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기 지원을 뒤에서 계속 하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한 의미로 봤을 때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질 전쟁터가 한국보다는 대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다행히도 우리가 반도체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반도체를 한국 쪽을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고 대만을 일부러 이 라인 에치슨 라인에서 빼서 우리가 한국 전쟁이 일어났듯이 버핏이 TSMC 지분을 팔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일본을 상사 주식에 투자했다는 건 얘네들이 결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되게 긍정적으로 주가가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애들이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일본을 좀 밀어주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 위안화랑 달러와 관계 속에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건 또 뭐냐면 보시면 최근에 달러 인덱스를 보면 이 추세가 거의 전환이 돼서 쭉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모양들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의 환율 차트를 보게 되면 잘 방어를 했다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 구간은 리테스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주봉이 아니고 월봉을 보게 되면 보시면 이렇게 리테스트가 깔끔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오랜 수렴을 돌파를 해서 리테스트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환율이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때 이렇게 수렴을 해서 뚫었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IMF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 IMF 이후부터 서프라임 모기지를 겪고 쭉 수렴했던 것이 이번에 돌파가 나와서 환율이 1,400원대까지 급등했다가 리테스트를 해서 1,200원 다시 돌아오나 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되고 이렇게 되고 떨어지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면 환율은 또 한 번 위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인덱스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건 환율이 급등한다는 건 원화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 엔화를 보게 되면요. 엔화를 보면 이 하락 추세에서 살짝 휩소를 주면서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만 보시면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일본이 이제 정말 잃어버린 30년을 끝내고 그리고 통화정책에서도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조금 암시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이걸 다시 반대로 이렇게 올리게 된다면 이러면 이제 엔화는 해칭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국제 정세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달러 약세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뭐다? 동아시아의 긴장감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미국의 부채 한도를 상향안에 만회하는 것에 대해서 상원을 통과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이제 재정에 대한 긴축, 국가 재정에 대한 긴축은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쟁의 요소가 된다라는 건데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정쟁 요소가 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부채 한도가 상향을 해서 뭐 설사 정말 안 좋은 의미로 국가 재정을 긴축한다고 하여도 무슨 어떤 이슈를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은행을 또 몇 군데가 많이 파산이 돼가지고 정말 위기다 하면서 뭐 금리 인하가 되면서 이 부채 한도 자체를 상향을 된 걸 토대로 긴축을 좀 했지만 재정 긴축을 해도 또 한 번의 돈 찍기와 그 수단으로 공화당을 압박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찍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형태가 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 돈을 찍는 경기 부양의 구조가 돼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경기가 안 좋았지만 돈을 엄청 찍음으로써 유동성이 공급이 돼서 다 자산에 들어와가지고 자산시장이 역대급 호황이 됐듯이 또 한 번의 그런 불장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시면서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비트코인의 장기 차트를 봐도 되게 좋은 모습이 많이 보여요. RSI와 상관관계인데 RSI가 이제 49.94, 49.98, 49.59, 49.88 이런 식으로 49에 형성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쭉 올라갔던 상황이 펼쳐졌고 그러면 이거는 불장이다. 상승장의 사이클이다 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엄청 낮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MVRV를 좀 보면 이제 제가 뭔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2015년이랑도 좀 비슷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2015년에도 여러분들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2018년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 금리 인상이랑도 비슷하고 테이퍼링도 실제로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 되게 비슷하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하나, 둘, 셋, 세 번의 골파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위로 상방으로 한 번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여기 똑같죠. 그리고 골파기도 세 번 했고요. 이런 부분이 되게 비슷해서 2019년이랑 차트상으로는 캔들도 비슷하기는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2015년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2015년과 같은 장이 된다면 우리는 2017년 때처럼 진짜 비트코인만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신고점의 가능성도 항상 열어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미니 불장으로 끝난다면 한 6월이나 이때쯤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신고점을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연말이나 이렇게 또 뭐 내년 1월 달까지 간다거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됐을 때 이전보다 좀 사이클의 시간이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변동성도 그만큼 심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미국이 은행이 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른다라고 하는 건 이런 부분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이후에 긍정적인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코인 시장이 어쨌든 항상 알트가 오를 때도 언제 올랐냐면요, 2017년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도미넌스를 다 가져간 다음에 이 도미넌스를 결국 마지막에 알트들에게 분배를 해주거든요. 2017년도 그랬고요, 2020년 말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2021년 1월 달부터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비트코인의 비중을 좀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비트코인의 장세 속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것도 좋고, 근데 알트코인도 사고 싶고 한데 이 현물에 대해서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언제 손절하는지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 여러분들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보시면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업비트에서 하는 픽을 내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강세 속에서도 올라가는 알트코인들을 골라서 이렇게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를 드리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계속 이렇게 브리핑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멤버십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멤버십 가입하시고 이 방에 들어오시면 알트코인에 대한 도움,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도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물방인데요. 선물방을 보시면 롱, 숏, 롱, 그리고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최근에 계속 이런 식으로 픽이 잘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위아래 무빙 때문에 많은 청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버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좀 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물방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선물방에 가입하는 방법은 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누르시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가입에 대해서 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 영상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시간이 되면 또 하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고 빠르게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